아니 이 여편네가 집 구석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이 복잡한들 왜 기어나와서 민폐야 민폐. 여보, 그만해요. 없는 사람한테 성질을 뭐하러 내요. 그냥 가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아줌마, 그 따위로 운전할 거면 버스나 타고 다녀. 아침 일찍 김정희는 오늘의 바쁜 일정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에는 강남에서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 있고 오후에는 딸 은주의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지만 정희는 언제나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입던 회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 오전 업무를 위한 실용적인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선크림과 연한 핑크색 립밤만 발랐을 뿐이었습니다. 드레스룸 한편에는 상견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고급 정장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팔에 걸친 채 집을 나서려는 순간 정희는 문득 평소 타던 벤츠의 블랙박스를 생각해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부동산 임장을 다니면서 경차를 자주 사용했던 탓에 벤츠의 블랙박스를 켜놓은 채로 두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문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출동까지는 최소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약속 시간을 생각하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차고 한편에 세워둔 경차를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임장을 다닐 때 자주 사용했던 작은 차였습니다. 연비도 좋고 특히 주차하기도 편해서 종종 이용했던 차였습니다. 오늘은 이 차로 가야겠네. 정희가 혼잣말을 하며 경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는 다행히 문제없이 시동이 걸렸습니다. 백미러를 조정하고 안전벨트를 매던 정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떤 차를 타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은주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이번 결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집안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진입 구간,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오전 시간대라 그런지 모든 차들이 꽉 막힌 도로에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라디오를 들으며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업무와 상견례 일정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은색 벤츠가 강제로 끼어들었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희의 차 앞으로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정희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차의 앞 범퍼가 벤츠의 뒤 범퍼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심한 충격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접촉사고였습니다. 벤츠에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정희도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벤츠의 뒤 범퍼에는 작은 흠집이 생겼고 경차의 앞 범퍼도 약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먼저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하지만 벤츠 차주는 정희의 말을 끊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거 참 양보 좀 하지. 그걸 그리 들이밀어요. 벤츠 차주의 목소리에는 죄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한 채 정희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끼어들기 금지 구간이에요, 사장님.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벤츠 차주는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 다 지키고 어떻게 운전하고 다녀? 브레이크 그게 그리 안 밟히면 버스나 타고 다녀요, 버스. 차는 왜 끌고 나와서 민폐야, 민폐.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거 빨리 좀 처리해봐요. 말이 심하시네요. 보험사 금방 연락하겠습니다. 그때 벤츠 조수석에서 내린 정희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는 말리는 척 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진정성은 없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기스밖에 안 났네 뭘. 중요한 날인데 시간 끌지 말고 가요. 바빠 죽겠는데 이긴 꼬리를 미쳤다고 줄 서서 기다려? 이 아줌마 때문에 또 시간 잡아 먹었네. 안 그래도 복잡한데 김 여사들은 왜 꾸역꾸역 밖으로 나오는 거야? 오늘 일진 왜 이래? 아이고, 조심 좀 하시지. 경차는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비싼 자동차 가까이 붙어서 다니면 안 돼요, 아줌마. 여성의 말에는 오히려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벤츠 차주는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집구석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이 복잡한데 왜 기어 나와서 이 난리를 만드는 거야? 마치 경찰을 탄 사람과는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계속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괜한 다툼으로 늦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정희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벤츠 차주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요즘은 괜찮아요. 아줌마 번호 적어줄 테니까 보험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벤츠 차주가 번호를 대충 적어서 정희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만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희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에휴, 당신이 좀 참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성질 부려서 뭐해요. 벤츠 차주의 아내가 혀를 차며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벤츠가 사라진 자리에서 정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남에 도착한 정희는 예정된 부동산 계약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아침에 불쾌한 일은 잠시 잊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몇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지만 정희는 여전히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정희는 미리 예약해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이었지만 정희는 화려한 스타일보다는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을 원했습니다. 숙련된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쳐 정희의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품위 있게 나오셨네요. 미용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한 메이크업까지 받고 나니 아침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온 정희는 파우더룸에서 준비해온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과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이탈리아 수제 구두까지. 아침에 경차를 타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던 그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한 정희는 상견례 장소인 호텔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호텔에 도착한 정희는 주차장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침에 불쾌한 일은 잊어버리고 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거울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후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로비를 지나면서도 정희의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약된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딸 은주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은주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엄마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전 일은 잘 마무리하고 온 거야? 응, 잘 됐어. 긴장되는구나? 괜찮아. 엄마 옆에 있잖아. 긴장하지 마.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은주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첫 상견례라서 그런지 많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들은 언제 오실까? 곧 오실 거예요. 아, 저기 민석이 오네요. 은주가 입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비 사위인 박민석이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시는 길 차 많이 막히지 않았나요? 주말이 다 그렇지 뭐. 자리 마련하느라 고생했네.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곧 오실 거예요. 민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예의도 바르며 은주를 대하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에서 중년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침에 접촉사고를 낸 바로 그 벤츠 부부였습니다. 은색 벤츠를 몰던 바로 그 남자와 조수석에 앉아서 정희를 무시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를 보고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침의 수수한 모습과 지금의 우아한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석, 아비 박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 엄마 이미경이에요.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무시하고 막말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비 사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 싶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박상철과 이미경은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정희를 보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에 그 없는 사람과 지금의 우아한 여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희입니다. 은주 엄마예요. 정희가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상철과 이미경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아침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정희는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민석이가 저희 집 아들이지만 참 착한 아이예요. 이미경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죠. 박상철이 딸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침에 보였던 그 거만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께서는 임대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박상철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작은 부동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크다고 하시던데 뭐, 조금. 정희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나중에 애들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나중에 저희가 사돈 댁덕 좀 볼 수도 있고. 이미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상철과 이미경의 표정에는 무언의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에 당한 모욕이 계속 떠올랐고 지금 당당하게 앉아서 인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분위기는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박상철과 이미경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아들을 자랑했고 은주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이미경이 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하는 듯한,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침의 일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은주야, 엄마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 순간 메스꺼움을 느낀 정희는 양해를 구하고 로비로 나와 비상계단에 앉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침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거만한 태도,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지금의 위선적인 모습까지. 바람을 쐬고 자리로 돌아온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보여준 그들의 진짜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정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을 이 집에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의 말에 테이블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상철과 이미경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민석은 당황한 듯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로 이 혼사는 그만하겠습니다. 엄마, 은주가 충격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은주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상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말 실수라도 한 게 있나요? 이미경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엄마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정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초면이 아니지요? 정희의 말에 박상철과 이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은주 너도 일어나.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은주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복도에서 은주가 뒤쫓아 나왔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초면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은주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은주야, 엄마를 믿어줘. 엄마는 절대 저런 집에 너 시집 못 보내. 도대체 왜 이래? 민석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안쪽 레스토랑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를 빼닮은 성질머리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정희는 집에서 평소처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은주는 며칠째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희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그런 가족과는 절대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정희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흐린 만큼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은주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날 벤츠 부부가 보여준 그 거만하고 무례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또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고 정희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습니다. 박민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지 어둠침침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딘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뭔가 간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일단 들어오게. 더 이상 밖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석은 과일 바구니를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그 바구니를 받으며 민석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걸 가져올 필요는 없었는데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희는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다 왔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자신이 보인 단호한 태도를 보면 쉽게 마음을 바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그의 앞에 놓으며 기다렸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계속해서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정희는 찻잔을 민석 앞에 놓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민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민석의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정희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민석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정희는 민석의 모든 말을 들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접촉사고를 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던 그들의 태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자네. 정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그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평소 듣던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 돈 보고 결혼하려던 거 아닌가?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직격탄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급소를 찔린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민석을 응시했습니다. 민석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이 들킨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민석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도 불쾌하네. 돌아가게. 상견례 날 자네가 계단에서 통화하는 소리 다 들었네. 정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은 여러 번 입을 열려고 했지만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추궁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민석의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떠난 자리에는 과일 바구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떠난 후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견례 그날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비상계단에서 우연히 들었던 민석의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메스꺼워 비상계단에 앉은 정희는 계단 위에서 예비사위 박민석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지 목소리에 경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에게 자랑하려는 듯한 기색도 있었습니다. 축하하긴 뭘 축하해. 이제 겨우 상견례인데. 민석의 목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계단 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와의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는 그냥 평범해. 근데 엄마가 돈이 많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애는 뭐 좀 재미없긴 한데 착하고 고분고분하긴 해. 무조건 잘 돼야지. 내가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아무튼 저녁에 다시 통화하자. 정희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민석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 정희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석은 통화가 끝난 후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석에게는 은주에 대한 진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계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은주의 성격까지 이용하려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던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야 계단에서 일어 설 수 있었습니다. 계단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이미 통화를 끝내고 상견례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복도에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을 때 민석은 여전히 다정한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바라보는 눈빛도 정중한 인사도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은주가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용하려 한다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희는 이 혼사를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딸이 슬퍼한다고 해도 이런 남자와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평생 행복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방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가 민석이 왔다가 간 것을 뒤늦게 알고 뒤쫓아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오빠! 은주가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주는 슬리퍼 차림으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석을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말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은주가 민석을 쫓아가서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민석에게 매달리듯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매달리자 민석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꺼져! 나도 너 같은 년이랑 결혼 안 해! 민석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생긴 것도 뭐 같고 꼴도 보기 싫어! 은주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성질머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도 미쳤고 너도 똑같이 미쳤어. 이미 다 끝났어. 너랑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민석이 화가 난 나머지 근처에 있던 상가 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숨겨왔던 본성이 화를 참지 못하는 순간 터져나온 것입니다. 은주는 공포에 질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다정했던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딴 식으로 사람 갖고 장난치면 니들 가만 안 둬! 민석이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은주가 집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 듣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주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본색이 다 드러났어. 저런 사람이었다니. 은주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상처가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민석의 진짜 모습을 본 이후로는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권유로 은주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사람을 알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석 때문에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남자는 이전의 민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름은 강상현이었습니다. 의사 집안 출신이지만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과하게 어필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현은 은주와 정희를 처음 만났을 때도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석과는 정반대 성격이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은주와 상현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은 은주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보다는 은주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주의 취미나 관심사, 꿈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은주의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희와 은주 그리고 상현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상현이 성수동에 맛있는 맛집이 있다며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상현의 차를 타고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상현은 안전운전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성수동 골목길은 평소보다 복잡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과 차량이 많았습니다. 상현은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석과는 완전히 다른 운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골목길 모퉁이에서 리어카가 튀어나왔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노인이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현은 즉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어카와 거의 부딪힐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상현은 차에서 급히 내려 곧장 노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의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상현이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노인의 안위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희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민석이라면 절대 보이지 않았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셨죠?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상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을 부축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희와 은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현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수연은 계속해서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폐지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리어카에 다시 실어주었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상현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습니다. 노인은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며 상현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중하게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현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인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사라진 후에도 상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상현의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로 돌아온 상현은 정희와 은주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운전했어야 했는데. 정희가 수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상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현이야말로 은주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은주와 상현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진짜 인연을 만난 딸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